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이시고요. 지금 아마 한 명의 원탑 부동산 최고 인기 전문가 뽑으라고 하면 전 단연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박사의 논문 때문에 저 바쁜 날 보내고 계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김재경 소장님은 나오실 때마다 이런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좀 탁월한 인사이트와 또 해안과 심지어 대안까지 보여주고 계셔갖고요. 오늘 갖고 온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말 민감한 주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네.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정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바로 임대주택 관련된 주제로 오늘 1편과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관심 많아요. 네.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혼합형 재건축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시라든가 지자체의 동의 문제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관련해서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요즘 사업성 많이 낮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표준 건축비를 이제 기본형 건축비로 바꿔준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전혀 충분치 못하거든요. 이런 원가 문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파행, 임대주택의 저주가 시작된다. 일단 남산타운 들어갔고 리모델링 나왔고 파행 나왔고요. 임대주택 저주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남산타운 빼고는 다 부정적인 용어야.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요. 예. 너무 세게 표현을 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특히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파행된 거는 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긴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임대주택의 저주? 이건 또 뭐지? 김재경 너 임대주택 차별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냐? 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련돼서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재근 소장은 악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바로 최근 기사입니다. 네. 자, 2024년 4월 25일자로 서울 중구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임대주택 등 제외로 동일 미달 법정 요건 불충족이라고 합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도대체 어디 있냐?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여 있고요. 대단지 오브 대단지입니다. 단일 규모로만 5,000세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탑 10 안에 들어갈걸요? 단지 수 규모가. 그럴 것 같아요. 맞죠. 예. 요즘이야 뭐 여러분들이 뭐 헬리오시티, 둔촌주공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일반 세대도 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5,000세대 규모도 막상 찾아보면 없어요. 강남권의 그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 거, 뭐 엘스 이런 거 그런 거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어마어마한 대단지인데 맞아요. 단지 사이즈만 해도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붕어빵 모양이야. 아 그러네요. 또 맛있겠다. 예. 그리고 현장 가보면 예. 막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게 이제 찍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접수 완료 경축 포스코 ENC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기원합니다. 포스코 말고도 뭐 현대도 걸려 있고 그렇죠. 뭐 각종 건설사들이 다들 뭐 응원합니다. 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들어온 거 보면 포스코가 리모델링엔 최강자잖아요. 네. 예, 그렇죠. 와. 그렇죠. 리모델링에 관심 많은 포스코도 뭐 네. 아무튼 걸어주고 네. 현장을 보면 위치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중구라고 했는데 일단 중구 이미지도 되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네네. 신당동 하면 좀 느낌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신당동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힙당동이라고. 맞아요. 굉장히 힙한 입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떡볶이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힙지예요, 힙지. 우리가 을지로를 힙지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 신당동을 요즘 힙당동이라고 맞아요, 부르면서 아직도 막 떡볶이, 마봉님 할머니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고도 주변에 진짜 특색 있는 카페나 식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화요일 날 우리 토미님 나오셨는데 그 신당동 주변에 지금 막 다양한 술집 뭐 이런 거 많이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신당동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집입니다. 네.
그런데 남산타운은 또 일반적인 신당동이 또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구역이 이렇게 매봉산을 끼고서 밑으로는 바로 성동구, 위로가 이제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옥수동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성동구에서 워낙 인기 있는 옥수동을 경계로 두고 있는 데가 바로 남산타운이고, 이 남산타운 자체가 사실은 버티고개역은 이 단지 주민들을 위한 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있고, 그리고 여기 약수역도 있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요. 그럼요. 더블 역세권 단지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5,150세대고요. 네. 2002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경과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 2018년도 6월 달에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5개인가 선정했는데 이게 1등이었어. 맞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맞아요. 확실하게 밀어주는 데였잖아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도 가장 대단지고 네, 눈에 그렇죠. 띄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서울형 리모델링 했을 때 다른 데도 있지만 뭐 남산타운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거 다 합쳐도 이것만 이슈가 안 됐어. 이것만큼 이슈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진짜 대단지, 네. 대규모 단지. 그 정도로 대표 단지였죠. 상징성이 있었었고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 게 시에서 예산도 막 3억 5천까지도 보조금을 주면서 용역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었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막 이게 뭐 특혜 단지냐, 뭐 박원순의 뭐 그 자식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어 그때 막. 그렇죠. 사실 뭐 리모델링을 너무 대놓고 밀어준다라는 네, 얘기 나올 처음 정도로 봤거든요, 리모델링 밀어주는 거는. 주민 설명회도 그때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수가 5,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임대 세대수만 2,000세대가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3대 2 비율이니까 어마어마하네 임대주택. 네, 예. 임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근데 이때 설명회 할 시점에 이 임대주택은 재척하고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민간기 아니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우리 이 임대동들은 재척을 해서 좀 존치를 시키고 여기 나머지 세대수 분양동만 따지면 3,116세대인데 세대수를 갖다 거의 500세대 가까이 증가를 시키는 걸로 해서 3,580세대를 만드는 걸로 합시다. 기본 설계랑 사업 방향들을 이제 제시를 해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 제휴하고 설계를 이제 뽑았었고 그 기준으로 갖다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진구를 한 이후 2023년도 10월 달에 드디어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러고 네. 질질 끌리다가 네. 4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반려를 해버려요. 무슨 일일까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오락가락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임대주택 포함 여부 가지고서 입장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서울시에서는 뭐 재척한 지 오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중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남산타운이 단일 필지인 거예요. 임대주택 동들이랑 분양주택 동들이랑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중구청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게 이제 구청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보니까 서울시의 동의를 안 받고서 내가 인가를 내줘도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동안 리모델링 할 때 임대주택은 제외다라고서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막상 인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중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 입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서울시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권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뭐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그거는 인허가권자인 중구청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중구청은 조합 설립 앞두고서 서울시 보고 조합 설립 찬성하느냐 명확한 입장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안 줍니다. 서울시에다가 입장을 물어보면 인허가권자는 중구입니다. 중구에다가 물어보세요. 중구가 서울시에다가 물어보니까 네. 서울시는 명확한 답변 안 해주고 임대주택 주민은 피해 없게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건 거죠. 이게 완전히 진짜 뭐
쌍팔년도 때 그 진짜 나쁜 의미의 공무원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진짜. 그렇죠. 니탓. 핑퐁. 여기 말 핑퐁 그대로 있는 맞네. 네, 여기 핑퐁 게임 하는 거. 내가 책임지기 싫다 이거 아니야? 좀 네. 애매한 것들, 판단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중구청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주택법 11조를 보게 되면 네. 조합 설립에 대한 요건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을 봐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선 첫 번째 1호를 보게 되면 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면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리고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는 나왔거든요. 네. 문제는 이 mit이라는 거는 and예요. 그러니까 각 동별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단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7개 동이 임대동이 있습니다. 노란색. 네, 노란색. 네. 이렇게 많은 면적은 분양동인 거고 이렇게 구석에 7개 동인데 이것도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왜요? 7개 동인데 2,000세대야. 아이 거기 뭐 소형이니까 뭐 네. 쪼개긴 했겠지 뭐. 진짜 네. 면적 작게 가지고 들어갔구나 진짜 싶긴 임대 한데 아파트겠죠. 예. 이 7개 동에 대해서도 동별로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소유권자는 서울시 한 명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동의를 해주면 끝나는 건데? 가는 거고 100%입니다. 100%. 서울시가 동의를 안 해주면 네. 못 가는 거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구청 입장에서는 법 자체가 네. 동별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요건들 다 충족을 했어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이제 신청을 했겠죠. 전체 4분의 2 동별로 과반수 이상 네. 됐다는 얘기죠.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7개 동의 동의가 음. all or nothing인 거잖아요. 딱 서울시가 찬성을 하면 고 그렇죠. 아니면 스톱 그렇죠. 인 건데 예. 서울시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웃긴 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측. 예. 여기는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시범단지로 선정된 게 2018년도 일이에요. 박원순 시장님이 애착을 갖고 진행을 했었던 곳이니까 예. 서울시 지금 현 시장님께서 예. 또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 그 정도로 유치하신 분일까 과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 예, 의심하는데 잘생기셨는데 예. 그렇죠. 유치하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유치하신 분은 아니라고 네. 저도 믿는데 예. 2018년도 기사에서도 임대주택을 제외한 단지들이 이제 리모델링 추진한다라는 사항들도 명확하게 있었었어요.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공론회도 하고 예. 사실 지금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서 리모델링들이 요즘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죠.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도 받아야 된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재건축을 좀 더 밀니까. 모아타운 신성타워 기획.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만 역차별하냐. 리모델링 아파트들 시끌시끌하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저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들은 사실 그렇게 이미 간 곳들은 진행 빨리빨리 속도전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예. 가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더 깊게 왜냐면 재건축도 다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사업성 분석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가는 곳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리모델링으로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은 리모델링을 당연히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왜 불허하지?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서울시에서 이게 그때 당시 막 전폭적으로 밀어줄 때랑 예. 지금의 서울시는 리모델링 꼭 우리가 인허가 해줘야 되나? 라는 느낌이지 않을까가 합리적인 의심 1. 다 얘기된 건데 임대주택 빼고 간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만 그래?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를 여기서 단순히 남산타운 조합설립 실패했어요 라고 끝낼 이슈가 아니니까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투미TV 시청자분들께서는 난 리모델링 관심 없었어. 그냥 재건축으로 선회하면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다 떠나서 내일 아니니까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남산타운이 리모델링 조합 실패한 거 보고서 정말 큰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왜 떨어졌지를 조사하다가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뭡니까 그게? 임대주택동들이 섞여 있는데 이 소유주가 서울시잖아요. 서울시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리모델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건축도 사실 똑같단 거죠. 구조는 똑같죠. 정비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재건축 입장에서 남일이 아니라 우리 돈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리모델링이라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 있는 모든 재건축 단지들도 똑같이 조합 설립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볼게요. 앞서서 주택법을 한번 봤었잖아요. 네. 당연하겠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사항은 3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동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전체 소유자의 75% 플러스 동별 과반수. 과반수가 네. 필요하다라는 건데 엔드로. 네. 동별 과반수 하니까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음. 리모델링이라서 차별한 거면 심플해요. 음. 재건축으로 가면 돼. 음. 근데 임대가 있어서 라는 게 문제가 되면 음. 얘 역시도 똑같단 거예요. 동별 과반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권자는 한 명이야. 네. 서울시야. 어. 서울시가 찬성 안 해주면 똑같이 재건축 조합 설립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집도 재건축 빨리 하고 싶은데 임대주택 포함된 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안전진단 받고 움직이는 뭐 노원구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실제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단지들 보다 보면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앞으로 있다. 그동안은 사실 이 임대주택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임대주택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지? 라고 확인하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혼합형 단지들, 임대주택이랑 일반 분양주택이랑 같이 있는 단지가 재건축으로 진행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었대요. 아, 옛날에 그 임대동 나오기 전 아파트들만 재건축이 되고 있었구나. 그쵸. 예. 70년대에 있었던 아파트들, 예. 이 뭐 80년대 있었던 아파트들, 이제 뭐 목동 재건축한다 해도 걔네들이 80년대 아파트들이잖아요. 예. 애초에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970년도 아파트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대중화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넣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봐왔었던 강남이든 강북의 재건축들은 임대주택이라는 걸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었고, 재개발은 당연하게 임대주택이 없었었겠죠. 네. 재개발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었고, 재건축 역시도 문제가 된 적이 그동안은 사례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해서 기사에서도 네. 정비 계획을 임대주택과 같이 묶어서 세우겠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용적률 대지지 붙는 사업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전례도 없었다.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 내가 첫 사례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구에서도 조합 설립 인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 고민이 많았었겠죠. 서울시가 명확한 찬성표는 안 해줘. 인허가권자는 너네래. 네. 근데 내가 인허가를 해주려고 보니까 괜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선례가 있었어. 다른 데서도 뭐 그냥 그렇게 인허가 해준 케이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강남구청에서 한 게 있었대 라고 해서 저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했어요 라고 할 수라도 있는데 전례가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건 거예요. 네. 향후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들이 섞여 있는 곳들은 정비사업이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남산타운 있는데 공교롭게 옥수동에 네. 2개 단지를 제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네. 여기 레미안 옥수 리버제는 옥수 12구역 재개발이었고요. 네. 옥수 파크힐스는 옥수 13구역 재개발이었습니다. 인기 둘 다 제일 많은 단지죠. 네. 네, 보게 되면 옥수 리버제과 옥수 파크힐스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임대주택 배치가 달라요. 어떻게요? 보면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는 여기 100번대 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200번대 동이 3개가 있어요. 이 도로로 애초에 분리가 됐네. 도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여기가 딱 임대동입니다. 여기 조감도 가져왔는데 구석탱이에 있는 이 동들이 외딴 섬처럼 임대동들을 따로 분리해 놓은 거죠. 근데 옥수파크힐스는 동에 대한 차등도 안 두고 딱 여기 이렇게 123, 124, 125동이 임대주택동입니다. 레미안 옥수리버제는 잘 몰라도 얘네만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여기 임대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옥수파크힐스는 언뜻 봐서는 어디가 임대동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네요. 동번호를 따로 분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평지가 아니라서 잘 안 보여. 안에 네. 동들이. 그래서 더 헷갈리죠. 맞아요. 임대주택을 일반 아파트랑 또 섞어 지으라고 소셜 믹스 아닙니까? 이 소셜 믹스 믹스. 들어오면서 한 건데 예. 이거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예전에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저 임대주택에다가 막 담 쌓아놓고 저 아까 말한 거 외딴 섬처럼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딱 봐도 임대동이네? 네. 우리는 막 외관도 막 우리는 삐까번쩍하게 하는데 쟤네가 완전 기본형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왕따 배치 금지해라. 왕따 배치. 예, 와, 이런 이거 식으로 뭐지?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또 오세훈 시장님도 좋아해요.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일 때 추진했었던 정책을 박원순 시장이 많이 엎었는데 대부분 엎었죠. 근데 디자인 서울은 좋아 보였는지 그거는 끌고 가질 않나. 오세훈 시장도 소셜 믹스는 너무 좋은가 봐. 여기는 오히려 소셜 믹스를 더 강화합니다. 연장하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느냐, 한 동 내에서도 섞으래. 예전에는 그래도 동이 예를 들어 105동만 뭐 임대주택동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05동 내에 임대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네. 사람들이 여기가 임대동이라는 낙인 효과를 못하게 임대동과 분양동을 섞여버려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더 발전을 해버립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더 못하는 거죠. 아니 지금 따로따로 있어가지고도 재척시키고 뭐고 이런 문제들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동 사이사이에다가 임대를 섞어버리면 사실상 이거 알박기 아니냐. 찬성을 안 해버리면 소셜 믹스하면 서울시 소유권이 막 분산돼 있어. 네. 동별로. 너네가 리모델링을 하든 뭐 우리는 알 바 아닌데 임대주택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이 한가운데 박혀 있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철거할 때 얘만 공중에 떠놓고서 철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셜 믹스가 더 심각한 거죠. 앞으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더 문제인데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뭐 이런 댓글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네. 그럼 소셜 믹스 되게 좋은 전략인데 그러면 임대주택을 차별하라는 거냐. 아니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지들은 얘네들이 또 다음에 정비 사업 하려면 한참 멀었어. 지금부터도 뭐 30년 뒤 얘기를 가지고서 뭐하러 벌써부터 그냥 임대주택 차별성 발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남산타운도 보면 준공이 2000년대 딱 됐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신당 3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이었습니다. 아, 재개발이었구나. 언제 했는지도 기억 안 났었던 그 시절 재개발이 완료되고서 남산타운 아파트가 됐는데 이제 또 오래되니까 우리 리모델링 하겠다. 혹은 더 시간 지나가면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일단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을 하려 하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야 소셜 믹스를 하든 뭘 하든 뭐 지금 이제 신축들은 재건축이랑 거리가 머니까 딴 세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남산타운도 처음 조성할 때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할 생각 했었을까요? 안 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도 노후되고 좀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 뭐 이런 니즈가 생기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단순히 뭐 남산타운만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도 한 3, 40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건축을 해야겠어 하면서 옥수동에서 재건축의 바람이 또다시 분다 라고 했었을 때 옥수 리버제는 재건축하기가 수월하겠죠. 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필지가 단일 필지일지 어떨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단일 필지를 하더라도 분필하기가 쉽죠. 그렇죠. 싹 끊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관리사무소도 따로 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관리사무소도 따로 있으니까 분필할 수 있지만 사실 옥수파크힐스 같은 게 어떨까요? 얘네만 싹 끊을 수 있을까요? 끊으면 도로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맹지가 되겠죠? 어. 대체 도로도 진입로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고 네. 관리사무소도 여기도 임대동만 따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아파트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시설을 어떻게 추가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리버제는 딱 봐도 분리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이게 대로변도 접해 있고 시설도 따로따로 돼 있겠지만 분명 여기가 아까 말한 공동구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전기, 뭐 가스 이런 시설들이 아마 통합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싹 철거하면서 얘네들 임대는 문제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뒤에 뭐 재건축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제 생전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주 먼 미래. 네네. 그것도 여기 재건축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 100년 지난다고 쳐볼게요. 네. 100년 지나면 사실 해야 되겠죠. 뭐 이 다음 세대 얘기지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예전처럼 그나마 별도로 분리해 놓은 단지들은 재척을 시키든 필지 분할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혼합돼 있는 애들은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이제는 임대주택들이 막 동별로 막 섞어놔. 그렇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제는 동수 구별 없는 소셜 믹스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차별을 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희 차별을 해야 된다. 시대를 역행해서 별도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는 뭐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건지 있는데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지자체 내에서 서울시도 공을 넘겼죠. 중구청이랑 알아서 협의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고 국토부도 조용히 있죠. 난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지자체의 할 일이다. 소유자는 서울시고 인허가권자는 중구청인데 왜 국토부 가지고 그래?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소셜 믹스를 해야지 이런 거 없이만 해버리면 이제 임대주택 들어온 거는 그냥 다 알바키밖에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재건축 다 막아버린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내용을 준비하면서 네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줬습니까? 공무원 마인드로 생각하면 네. 왜 찬성 안 하는지가 100% 이해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어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산타운 단지로 한번 돌아올게요. 봤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찬성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시 담당자입니다. 이 임대주택들을 관리해. 네. 얘네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찬성해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찬성해 줬는데 여기가 분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요즘 공사비가 하도 많이 올라가고 분담금 1인당 납부하는 게 뭐 3억은 애교고 많이 납부하는 단지는 뭐 5억도 납부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상 내는 단지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3억만 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지 주민들을 막 이제 3억씩 십시일반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렇죠. 근데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임대 단지가 2,000세대가 넘잖아요. 네. 2,000 곱하기 3 하면 6천억 정도 되겠네. 예. 6천억. 예. 6천억이 어딨어? 서울시도 분담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도 조합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네.
예산 타고 뭐하고 이거 신청하고 예산 확보하고 시위에 가야 되고 얼마나 일이 늘어나죠. 네네.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임대주택 숫자가 늘어날까요? 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면적을 늘리는 거잖아요. 원룸짜리가 1.5룸이 되든 아니면 투룸이 되든 늘어나는 거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쾌적성이 늘어나는 건데 제일 하면 안 되는 정책 중 하나가 숫자로만 보는 정책들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2,000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원룸이야. 삶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양적으로만 접근하면 서민들이 사는데 더 쾌적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내가 왜? 라는 거죠. 여기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기 불편하니까 난 더 넓은 집에 더 네네. 쾌적한 집에 살고 싶어 라는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분담금이 더 납부하면서라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에 찬성하면서 움직이는데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집도 아닌데?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써야 되고 또 이주할 대체 부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2,000세대 임차인들을 갖다가 어디론가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임대주택 가까운 데 있다 했지만 이분들 보고 일로 가세요라고 하면 좋아하겠지만 그건 여기 있는 사람들 또 쫓아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론가 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안 좋은데 어디 막 금천구로 가세요? 도봉구로 가세요? 여기 주민들이 어우씨 나 여기 계속 살 건데 왜 우리를 쫓아내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긁어부스럼인 거죠. 괜히 내가 이거 찬성해 줍니다라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해야 되는 행정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척 얘기한 건데 막상 재척이라는 것도 대놓고 얘기를 표면적으로는 안 해주고 찬성도 아니고 네. 리모델링 그렇다고 해서 너넨 그럼 리모델링 하지 말고 나중에 너넨 남겨놔 라고 해도 굳이 시끄러운 거죠. 여기 또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 임대주택 주민들의 피해 없도록 하세요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또 네네. 더군다나 들리는 얘기로는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뭐 40년짜리 장기 전세도 있대요. 시프트? 뭐 예. 그게 뭐 쉬프트가 이때 시점에서도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장기 전세가 있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40년 안 됐잖아. 근데 중간에 나가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또 머리가 아픈 거죠. 사실 리모델링이라서 문제라기보다도 재건축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치사하게 난 리모델링 싫어. 재건축으로 하면 찬성해 줄게. 네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건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임대주택들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네. 딱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실적 더 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굳이 일을 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듣고서 그러겠구나. 저희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쨌든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네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봤자 일만 늘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솔직히 반대할 수 있으면 대놓고 반대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거 서울시 입장에서도 굳이 찬성이라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안 하는 게 괜히 내가 이거 찬성했다가 법적인 책임이 또 서울시로 들어오면 아까 말한 장기 전세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 이거 왜 찬성해서 내 거주권을 침해했어 이래버리면 본인도 피곤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남산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소셜믹스가 적용된 단지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타자로 발생한 남산타운인데 앞으로 임대주택 있는 곳들은 재건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서울시도 그냥 남 탓하면서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막 노원구고 뭐고 재건축 지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상계동엔 많죠. 그렇죠. 상계동에 임대주택 있는 단지도 있는데 얘네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보고 계실 것 같고 해당되는 단지 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고 시공사 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머리를 모아서 해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재건축이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좀 단순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임대동만 따로 가는 거죠, 사업을. 저 특혜를 줘서. 그러니까 이제 저 7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동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을 좀 높게 올려. 예, 그래서 한 동 높게 올리는 동안에 그 다른 동 뭐랄까요? 그 이주 순환 방식. 예, 그 순환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금 2,000세대면 4,000세대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돌리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돈도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천억을 어디서 만들어 저거를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부가가치 만든 돈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단순하게 무조건 뭐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공공은 저렇게 자기들 특혜 갖고 가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월급 더 받아갈 것도 아니고 사업비로 쓸 거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리모델링하고 우린 재건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저희 수익금의 한 1% 2% 주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생각에는. 공무원들 엄청 열심히 할 것 예, 같은데요. 왜냐면 그럼 연봉 이상의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맨날 밤새고 일할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공공이 좋은 게 뭐냐면 민간은요 무조건 법을 다 따라야 돼. 그리고 공공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인허가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공공은 다 할 수 있어. 법을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제 이전 전 시장하고 이렇게 좀 안 받는 부분들은 이름으로 합치라면 어떨까 싶어요. 시범형 서울형 뭐 리모델링 단지잖아요. 신속통합기획 리모델링 단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사업 창의적인 사업죠. 모아타운 리모델링 단지 이러면은 실적이 오세훈 시장님 시장 실적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 해가면 더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표 리모델링. 그래서 단지도 오세훈 저기다 보면 오세훈 만세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아, 생각도 못했지만 예. 참신합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들기 때문에 이건 해결을 해야지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표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것들은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다 보면은 뭐 바꿔가면서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서 아무튼 중요한 화두 잘 던져주신 것 같고요. 정말 남산타운은 합시다. 그냥 저기는 진짜 이왕 뭐라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1호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신속통합계획 리모델링 단지로 바꿉시다. 이게 서울형 리모델링 단지가 아니라 신속통합계획 리모델링 단지 1호로 해갖고 추진하면은 이전 시장이 못한 거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박수 쳐드릴게요. 대통령 후보 나오시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뭐 일리는 있네요. 뭐 네. 신통기획이 맨 처음엔 재개발만 있었다가 재건축에도 적용한 것처럼 그럼요. 리모델링도 신통 네. 이렇게 해서 뭐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뭐 한번 일단 어느 쪽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도 좋은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끝내주는 화두를 던져주신 트윈부동산 김재훈 소장님이었고요. 잠시 후에 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